오후 3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인다. 마루 위로 그림자가 길게 누워있고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거린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일상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평화롭다. 열해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 이제 아무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아무도.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선다. 벽에 걸린 전화기로 다가가 수화기를 든다. 여보. 그 한마디에 손이 얼어붙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10년.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허공을 가로질러 내 고막을 때리는데 나는 숨을 참는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겨우 나온다. 떨리는 목소리. 나요. 그가 말한다. 10년 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쉬어 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다. 지금 당장 끊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다. 매일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졸아들었고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욕설이 따라 들어왔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 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이 방에 숨어서 떠는 소리. 나는 그 앞에서 작아졌다. 매일 밤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웃을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나는 겨우 물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난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린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한다.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 있다. 나는 입술을 깨문다. 왜요? 지금 와서 왜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눈을 감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아니요. 내가 말한다. 저는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흐른다. 긴 침묵.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슨 뜻인가? 나는 수화기를 더 꽉 쥔다. 무슨 뜻이에요?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말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가 말한다. 한 번만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전화를 끊고 진정되지 않은 심장의 소리를 듣는다. 지난 날들이 빠르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첫 아이. 그리고 첫 술병, 첫 욕설, 첫 멍.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던가. 30년을 함께 산 사람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나는 수화기를 꽉 쥔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말한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한다.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 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긴다.
나는 한참을 수화기를 든 채 서 있다. 투투투. 신호음만 들린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창가로 돌아간다. 차는 식어 있다. 한 모금 마신다. 쓰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어루만진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우는데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왜 만나겠다고 했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새벽 3시, 4시, 5시. 창밖이 희끗희끗 밝아온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본다. 피곤해 보인다. 옷장을 연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이기 싫고 하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싫다. 나는 결국 소박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낸다. 오후 2시. 나는 약속 장소 앞에 서 있다. 오래된 카페,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은 아니고 낯선 곳을 고른 건 그였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손으로 옷깃을 여러 번 만진다. 심호흡을 한다. 하나, 둘, 셋. 문을 연다. 종이 딸랑 울린다. 카페 안은 조용하고 손님이 많지 않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그다. 나는 발걸음을 옮기는데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그의 모습이 선명해진다. 많이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볼, 수척한 어깨. 그는 나를 보고 일어서려다 휘청거린다. 앉아 계세요. 나는 말한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온다. 그는 천천히 다시 앉고 나도 그의 맞은편에 앉는다. 테이블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윈 손, 핏줄이 도드라진 손, 떨리는 손이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가 묻는다. 아메리카노요. 나는 대답한다. 그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한다. 걸음이 느리고 불안정하다. 다시 돌아와 앉는다. 올 줄 몰랐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연다.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본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은 얼굴, 흰머리가 반이고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이 테이블 위를 떠돈다. 커피가 나온다. 종업원이 테이블에 놓고 간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뜨겁고 쓰다. 그도 커피를 든다. 손이 떨려 컵이 흔들린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물었다. 전화해서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췌장암입니다. 그가 말한다. 말기. 나는 숨이 멎는다. 컵을 든 손이 얼어붙는다. 그는 계속 말한다. 2달 남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라고. 나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온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죽는다니까 생각나서요? 그는 고개를 숙인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온다. 비웃음이다.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으신 거죠? 마음 편하게 가시려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다. 이기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짚는다. 일어서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말한다. 미안했습니다. 나는 멈춘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한테 한 모든 것, 아이들한테 한 모든 것,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앉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아이들은요? 내가 묻는다. 연락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가 말한다. 제 탓이죠. 그 애들도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 애들한테도 손을 들었으니까,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떨린다. 나는 그를 본다. 우는 건가? 철없던 남자, 폭력적이던 남자, 미웠던 남자.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들어 우는 남자. 한참 후 그가 손을 내린다. 눈이 빨갛다. 당신만이 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그가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아이들도 연락을 끊었고, 혼자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나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낸다. 테이블 위로 민다. 그는 받아서 눈물을 닦는다. 고맙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카페 안 음악 소리만 들린다. 한 번만 더. 그가 말한다.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는 그를 본다. 야윈 얼굴, 간절한 눈빛, 떨리는 입술. 10년 전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하다.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말한다. 그의 얼굴에 희망이 스친다. 정말입니까?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약속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가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도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는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조심히 가세요. 그가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문을 나선다. 종이 다시 딸랑 울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는 멈춰선다. 가슴이 답답하다.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천천히 흐른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진동한다. 문자다. 다음 주 토요일 차로 모시러 가도 될까요?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동수. 그의 본명을 보는 것도 오래간만이다.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본다. 답장을 쓴다. 지운다. 다시 쓴다. 알겠습니다. 전송.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왜 그랬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바보 같은 여자. 발걸음이 무겁다. 며칠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차로 모시러 가도 될까요?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갖다 댔다. 어디요? 가보시면 압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토요일 아침 맑은 하늘. 알겠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오래된 세단 한 대가 내 집 앞에 섰다. 나는 커튼 뒤에서 그 차를 봤고
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야윈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다. 차가 출발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고 사람들은 평범한 주말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합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고 예전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서 천천히 멈췄다. 나는 창밖을 봤다. 작은 상가 건물 하나 1층에 옷가게가 있었다. 여기. 내가 중얼거렸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여기서 처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가게를 봤다. 40년 전 이 자리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나무 테이블, 하얀 커튼, 커피 향.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고 좋아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었다. 다 바뀌었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해서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가 차를 세웠고 작은 집 하나 앞이었다. 여기. 내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살던 집.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들 키우던 집. 나는 그 집을 봤다. 대문이 바뀌어 있었고 벽도 새로 칠해져 있었지만 같은 집이었다. 제일 행복했던 곳. 그가 말했다. 제일 괴로웠던 곳이기도 해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당신한테 맞았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울었어요. 여기서 매일 밤 지옥 같았어요. 나는 차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걸었다. 빨리, 더 빨리. 숨이 막혔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술 냄새, 욕설, 깨지는 접시, 아이들 우는 소리. 내가 웅크린 채 떨던 밤, 멍이 들었던 팔, 코피가 났던 날. 나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왜 저 사람을 만나러 왔을까? 왜 차에 탔을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따라왔다. 지팡이 짚고 헐떡이며. 가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내가 소리쳤다. 일어나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숙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나는 그를 봤다. 무릎 꿇은 남자, 미웠던 남자, 괴롭혔던 남자.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들어 무너진 남자. 일어나세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일어나요. 그는 일어서려다 휘청거렸고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내 뺨으로도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요. 차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고 한참을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한쪽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차가 휘청거렸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차 세워요. 내가 소리쳤다. 차가 길가에 급히 섰다. 그는 운전대에 몸을 기댄 채 신음했다. 약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약통이 있었다. 뚜껑을 열어 알약을 꺼냈다. 물병을 찾았다. 입에 넣어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그는 물을 삼켰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119 불러야 해요. 내가 말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있으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몸이 축 늘어졌다. 응급실은 하얗고 차가웠다. 의사들이 그를 침대에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나는 커튼 밖에 서 있었다. 보호자십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예전 아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통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진통제를 투여했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룻밤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병실로 옮겨졌다. 6인실이었고 그는 창가 침대에 누웠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집에 가세요.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을게요. 내가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저 갈 수가 없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저녁이 왔다. 간호사가 환자식을 가져왔다. 그는 일어나 앉으려다 힘들어했다. 내가 침대 머리를 올려주었다. 드실 수 있겠어요? 조금만요. 그가 말했다. 나는 죽 한 숟갈을 떠서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삼켰다. 또 한 숟갈. 그렇게 몇 숟갈을 먹이고 나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밥 먹여주시는 게 얼마만인지.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이랬었죠. 그가 말했다. 제가 아팠을 때, 독감 걸렸을 때였나? 당신이 죽 끓여주고 먹여주고. 나는 기억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다. 그때도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었다. 그때는 사랑했었다. 그때는 밤이 깊어졌다. 병실은 조용했고 다른 환자들은 커튼을 치고 잠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졸음이 왔지만 자지 않았다. 그가 잠든 모습을 봤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볼, 주름진 이마. 예전과 너무 다른 얼굴이었다. 젊었을 때는 잘생겼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졌고 나는 그 주름이 좋았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나를 때리기 시작했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변했고 나는 무너졌다. 그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아직 안 가셨네요. 아직이요. 나는 말했다. 잠 좀 주무세요. 잠이 안 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오늘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미안했습니다. 옛날 집 보여드려서 괴로운 기억만 떠올리게 했죠. 나는 창밖을 봤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좋은 기억도 있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때도 행복했어요. 내가 말했다. 큰애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당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뛰어왔었죠. 작은 애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도 울었었어요, 나.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행복했었다. 분명 행복했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물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 수 없었다.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일까? 아니면 천천히일까? 우리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가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봤다. 떨리는 손이었다. 주저했다. 손을 잡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슴이 복잡했다. 미움, 원망, 분노.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정.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예전엔 힘이 있었던 손이었다. 나를 때렸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손을 잡아줘서.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왜 잡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놓을 수가 없었다.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참 후 그가 잠들었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흐르고 차들이 지나갔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이별하고 있겠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 병실에 있는 걸까? 왜 그의 손을 잡아준 걸까?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생각을 식혀주었다. 새벽이 왔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괜찮으시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아침에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나갔다. 그가 눈을 떴다. 새벽이네요. 그가 말했다. 밤새 못 주무셨죠? 조금 잤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퇴원하면 택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혼자 보낼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고 퇴원 수속을 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제가 운전할게요. 키 주세요. 그는 키를 건넸다. 나는 운전석에 앉았다. 오랜만이었다.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동입니다. 그가 주소를 말했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켰다. 그의 집은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차에서 내려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천천히 한 계단씩 올랐다. 숨을 헐떡였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문을 열었다. 좁고 허름한 원룸이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다.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침대에 앉았다. 나는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약통들이 쌓여 있었다.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물 몇 병과 김치 한 통, 상한 우유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찬장을 열었다. 컵라면 몇 개, 통조림 2개, 소금. 이게 전부였다. 이렇게 살았구나. 10년 동안 혼자. 이렇게. 나는 약을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눴다. 꼭 드세요. 시간 맞춰서.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갔다. 창밖을 봤다. 낡은 빌라들, 좁은 골목, 빨래가 걸린 베란다들. 쓸쓸한 풍경이었다. 예전에는 넓은 집에 살았었다. 마당도 있고 아이들 방도 따로 있고 지금은 이런 좁은 방에서 혼자. 돌아서서 그를 봤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 좀 봐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많이 폐를 끼쳤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이걸로 뭘 먹으려고 하세요? 컵라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근처 슈퍼마켓을 찾았다. 우유, 계란, 빵, 바나나, 즉석밥, 반찬 몇 가지를 샀다.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다. 찬장에 즉석밥을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고 컵을 씻었다. 바닥도 쓸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다 했어요. 내가 말했다. 밥은 꼭 챙겨 드시고 약도 거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수요일에 병원 같이 가기로 했죠. 연락 드릴게요. 네. 나는 가방을 들었다. 문 쪽으로 갔다. 그런데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다. 돌아봤다. 그는 침대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잘 있어요. 내가 말했다.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외투를 벗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차를 타고 옛날 집을 보고 그가 쓰러지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그의 허름한 집을 보고 모든 게 꿈 같았다. 나는 손을 봤다. 그의 손을 잡았던 손이었다. 아직도 그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왜 잡았을까? 왜 놓지 못했을까? 나는 모르겠다. 그냥 놓을 수가 없었다. 미웠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죽어가는 사람. 나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생각이 복잡했다. 용서한 건가 아닌가. 아직 모르겠다. 그냥 불쌍했다. 혼자 그 좁은 방에서 컵라면 먹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마이너스 김동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요일이 왔다. 나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병원에 가는데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게 입으면 우울해 보이고 회색 가디건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베이지색을 꺼냈다가 또 넣었다. 결국 회색 가디건을 골랐다. 거울을 봤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냥 나가기로 했다. 오전 10시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나가도 될까요? 네, 준비됐어요. 30분 후 그의 차가 도착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다. 조수석에 탔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네. 차는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물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가 말했다. 사주신 음식 잘 먹고 있어요. 약도 거르지 않고요. 다행이네요.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평범한 수요일 오전이었다. 신호등에서 차가 섰다. 그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봤다. 10년 동안 혼자였을 때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가 다시 출발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종양내과였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사람이 많았다. 모두 지친 얼굴들이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 휠체어에 앉은 사람,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놀라 그를 봤다. 무서워서 그런가 봅니다. 그가 말했다. 손 잡아도 될까요? 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김동수님, 간호사가 호명했다. 그가 일어섰고 나도 함께 일어섰다. 손은 놓지 않았다.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손을 놓았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다. 의사는 다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지난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침묵. 진행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나는 숨을 참았다.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2, 3주 정도로 보입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다시 잡았다. 의사 앞에서였지만 상관없었다. 통증 조절은 계속하시고요. 호스피스 병동 입원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가늘었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 벤치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보기 안 좋은 모습 보여서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다. 그는 받아서 눈을 닦았다. 무섭습니다. 그가 말했다. 죽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3주라니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직 할 말도 많은데. 나는 그를 봤다. 처음으로 그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는 강한 척 했었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죽음이 두려운 한 사람이었다. 같이 있어 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스스로도 놀라운 말이었다. 정말입니까? 그가 나를 봤다. 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그를 만났다. 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그냥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목요일 점심. 나는 죽을 끓여갔다. 호박죽이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제가 떠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한 숟갈을 떠서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천천히 입을 벌렸다. 삼켰다. 맛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해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숟갈.
그렇게 몇 숟갈을 먹이고 나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는 못 먹겠습니다. 조금만 더 드세요. 배가 불러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반도 먹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물 좀 드릴까요? 네. 물컵을 들어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조금 마시고 기침을 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천천히 하세요. 한참 후 기침이 멈췄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피곤해 보였다. 좀 주무세요. 당신은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가 눈을 감았다. 얼마 안 가 잠들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맑고 높았다. 금요일 오후 그가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를 봤다. 뭘 보세요?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가 말했다.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네요. 나는 창가로 갔다. 까마귀 몇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저도 저렇게 날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어디로요? 어디든요. 아프지 않은 곳으로. 그가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좋겠네요. 토요일 저녁. 나는 옛날 사진첩을 가져갔다. 집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이거 보실래요? 사진첩이네요. 그가 말했다. 함께 펼쳤다. 첫 장에 우리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우리였다.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이때 참 행복했죠. 그가 말했다. 네. 내가 대답했다.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들이 나왔다. 큰애 첫돌, 작은애 100일. 우리 둘 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가 말을 멈췄다. 나는 그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시는 술 마시지 않을 텐데. 다시는 화내지 않을 텐데. 당신과 아이들을 소중히 할 텐데. 나는 사진첩을 덮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후회됩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일요일 밤 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어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월요일 아침 나는 그의 집에 갔다. 짐을 싸는 걸 도와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양이었다. 병원 갈 준비해야죠. 내가 말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가 편합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여기선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병원 가면 끝이잖아요. 나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곳은 마지막 장소였다. 두려우세요? 내가 물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가 나를 봤다. 천국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다. 나는 정말 용서한 걸까? 과거의 상처들이 떠올랐다. 맞았던 날들, 울었던 밤들, 아이들이 떨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었다. 당신을 용서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솔직히 그가 나를 봤다. 아직도 아파요, 과거가. 아직도 꿈에 나와요, 그때 일들이. 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용서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병원. 혼자 두지 않을게요. 구급차가 왔다. 그를 들것에 옮겼다. 나는 그의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무섭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병원 호스피스 병동, 조용하고 차분한 곳이었다. 1인실이었고 창가에 침대가 있었다. 침대에 누이고 산소 호흡기를 연결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여기 있어 주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가끔 눈을 뜨면 나를 찾았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물을 적셔주고 이마를 닦아주었다. 밤에도 나는 병실에 있었다.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잤다. 새벽에 깨면 그를 봤다. 숨 쉬는 모습을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안도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이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내가 말했다. 복도로 나가 큰아이에게 전화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이야. 와줄 수 있니?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 볼게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제발 후회하지 않으려면 와야 해. 엄마. 큰아이가 말했다. 저한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전화가 끊겼다. 작은아이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주황빛 석양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가 눈을 떴다.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석양이 예쁩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귀를 기울여야 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쁘네요. 내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함께 살았는데. 그가 말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저도요. 내가 말했다. 처음엔 행복했잖아요, 우리. 그랬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당신,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도요. 내가 말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 들을 수 있어서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숨소리가 느려졌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잘 가요. 내가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요. 아프지 말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주 작은 평화로운 미소였다. 숨소리가 더 느려졌다. 한참 후 숨이 멎었다.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B-, 평평한 선. 나는 그의 손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점점 깊어졌다. 주황빛이 붉은빛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고마웠어요. 내가 말했다. 30년 함께 있어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한때는 정말로.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작은 장례식장, 빈소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친구 몇 명, 먼 친척 몇 명, 그게 전부였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빈소를 지켰다. 영정사진 속 그는 젊었다. 아마 50대쯤 찍은 사진인 듯 했다.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행복했을 때 찍은 사진일까? 조문객이 와서 고개를 숙였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전 부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조문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헌신적이시네요.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영정사진 속 그의 얼굴을 봤다. 이제 편히 쉬고 있을까?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사흘 후 화장을 했다. 작은 납골당에 모셨다. 작은 함, 그 안에 그가 들어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미웠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작은 함 속에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잘 가라고? 편히 쉬라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고마웠어요. 내가 작게 속삭였다. 함께 있어줘서. 바람이 불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쳤다. 나는 외투깃을 여미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다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이 조용했다. 외투를 벗고 거실로 갔다. 창가로 가서 앉았다. 따뜻한 차를 끓였다. 홀짝였다. 프롤로그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오후 3시.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누워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전화벨이 울려도 놀라지 않는다. 그의 전화가 올 일은 없으니까. 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었다.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었다. 미운 정도 정이었구나. 중얼거렸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책장으로 갔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냈다. 소파에 앉아 첫 장을 폈다. 젊은 우리가 있었다. 25의 나, 28배 그.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페이지를 넘긴다.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나, 턱시도를 입은 그. 부케를 들고 있다. 웃고 있다. 또 넘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나,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 그는 옆에서 카메라를 보고 웃는다. 자랑스러운 얼굴. 또 넘긴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이 그네를 탄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있다. 행복했던 시절. 나는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행복이 무너졌을까? 술 때문이었을까?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둘 다 잘못이었을까? 이제는 알 수 없다. 이제는 묻을 수도 없다. 나는 사진첩을 도로 책장에 넣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시장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본다. 혼자, 다시 혼자. 하지만 이상했다. 외롭지 않았다. 전처럼 평화롭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그 벤치.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저 멀리서 젊은 부부가 걸어왔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가 웃으며 뭔가 말하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그들을 봤다. 우리도 저랬었다. 30년 전 이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네도 밀어주고 함께 웃었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언제부터 손을 잡지 않게 되었을까? 젊은 부부가 멀어졌다. 나는 다시 하늘을 봤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롭게 가볍게. 당신도 저렇게 자유로워졌을까? 고통에서 벗어나 어딘가 편한 곳에 있을까? 벤치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용서했더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뒤돌아봤다. 우리가 앉았던 벤치가 저 멀리 보였다. 햇살이 그 벤치를 비추고 있었다. 잘 있어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외투를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창가에 앉았다. 차를 끓였다. 천천히 마셨다. 따뜻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내일도 하루가 올 것이다. 나는 살아갈 것이다. 혼자지만 괜찮을 것이다. 아마도. 천천히 차를 마셨다. 석양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미운 정도 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가벼워집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위로가 될 것입니다.